이번에 14차시 도르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르래에 관련된 문제는 가장 좀 제한 조건을 좀 두고 갈게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도르래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이제 생각하려고 해요. 대상 물체는 바로 줄에 연결된 두 물체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줄의 질량을 0으로 놔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줄의 운동은 고려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줄의 질량이 0이라면은 줄의 양 끝에 걸리는 장력은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줄의 양 끝에 장력이 같겠죠. 이게 왜 그랬어? 질량이 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고 볼게요. 마찰력이 없다면 도르래가 회전하지는 않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도르래 운동은 고려하지 않고요. 실적으로 여기서 원래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빗면이 뭐 해야 되냐면 고정되어 있어야 돼. 이 빗면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원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 그러니까 여기도 굳이 뭐 하나를 더 쓰면 이거 쓰겠습니다. 빗면이 고정된다. 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얘네가 관성계이기 때문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됩니까? m1g 코사인 세타겠고, 이쪽 방향으로 m1g 사인 세타. 여기가 수직항력 이렇게 작용하겠다.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수직항력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좌표축을 이쪽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놔볼게요. 이걸 x축. 그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를 x축, 이쪽 방향 증가 방향으로 이렇게 놔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죠? 이렇게 놔볼게요. t 마이너스 m1g 뭡니까? 사인 세타. 세타는 m1 a x 이렇게 놓아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m1 a라고 놓을게요. a1 이렇게 놔볼까요? a1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m2g 빼기 t는 m2 a2라는 가속도로 놔볼게요. 그런데 보자고. 이 두 물체가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고정된 좌표에서 보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빗면에서 바라보든 아니면 내가 정지해 있는 등소운동대에서 바라보든 간에. 그렇죠. 따라서 A1, A2는 같을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놓어도 돼? M1, A, M2, A 이렇게 놔도 무관하겠죠. 그렇죠? 가속도의 크기는 같으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해줘 볼게요. 두 개를 더해줘 보면 우리가 따라서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t는 없어지기 때문에 m1 플러스 m2분의 두 개 더해주면 m2 빼기 m1이 되겠다. m1의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과 도르래에서의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을 때 여기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m2가 충분히 m1보다 질량이 큰 경우고, 두 번째는 m1이 충분히 m2보다 질량이 크다는 경우야. 그렇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봐도 가속도 여기서 한번 구해보면 대략적으로 가속도를 a라고 보면 m2가 충분히 크면 m1을 달아놓나 안 달아놓나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마 뭐가 나올까? 아마 g가 나올 거겠네. 중력 가속도. 두 번째는 m2에 비해 m1이 충분히 크다면 이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겠죠. 대략적으로 a는 아마 0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럼 먼저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파란색으로 풀어보면 t
여기다 구할게요. 어떤 식이 나와요? 하나는 t는 m1 a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m2g 빼기 t는 m2a라는 가속도가 나오겠네요. 왜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는 뭐분의 뭡니까? m1 m2 분의 m2g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m2가 충분히 크다면, 큰 걸로 나눠주게 되면 1 플러스 m2분의 m1인가요? m2분의 m1분의 1g가 되겠네. 근데 얘는 m2가 충분히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니까 결국에 중력 가속도 g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똑같이 나오죠. 두 번째로 가속도는, 이번에 m1이 충분히 크다고 했으니까 m1으로 나눠줘 보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m1분의 m2 m1분의 m2g 이렇게 되겠네. 근데 m1이 충분히 크면 얘가 0이잖아요. 0이 하나씩 갖고, 결국에 얘는 가속도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즉 결국에 두 물체는 뭐한다? 움직이지 아마 않을 거다 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랑 정확히 같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요. 여기까지 공부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그리고 도르래에서 가속도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마찰이 있는 경우에요. 여기서 마찰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운동 마찰력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얘가 움직이게 된다면 똑같은 가속도의 크기로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이 책상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어떠한 식이 나오나. 첫 번째입니다. M1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보면 결국에 T-FK는 뭐가 됩니까? M1 가속도의 크기가 A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M2G 빼기 T가 뭐가 됩니까? M2A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저게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된다는 거야? M1 플러스 M2분의 M2G 빼기 FK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 마찰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수직 항력에 비례해요. 따라서 M1 플러스 M2분의 M2G 빼기 뮤K의 뭡니까? 수직 항력이 M1G잖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묶어주면 M1 플러스 M2분의 G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즉 M2 빼기 M1의 뮤K의 G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에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4번 요 에뛰드 기계에서 아래 두 조건에서 물체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여기는 한번 예상을 해보면 M2가 충분히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 중력 가속도로 어느 쪽으로, 이게 충분히 크다면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로 움직이겠다. 그죠? 근데 M1이 충분히 크다면 어느 방향?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이렇게 움직이겠다. 가속도가. 그럼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가속도를 위에다 한번 구해 볼게요. 얘도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은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이쪽에 이제 양의 축으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 T1 빼기 M1G가 M1A라는 가속도가 세워질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마찬가지로 M2G 빼기
T1하고 T2는 어차피 같죠. 그냥 T라고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류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질량이 0이니까 얘는 M2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의 G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가속도가 M2가 충분히 크다고 했으니까 M2로 나눠주면 1 플러스 M2분의 M1 1 빼기 M2분의 M1은 G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얘가 0이잖아요. 그죠? M2가 충분히 크니까 따라서 중력 가속도는 A는 G가 될 거예요. 그래서 M1 물체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M2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M1이 충분히 크다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M1으로 약분되니까 1 플러스 M1 M2 그리고 M1 M2분의 마이너스 1 G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0에 가까이 가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G라고 했으니까 M1은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M2는 위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의 속도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또 예상한 결과랑 같은 결과값이 나왔네요. 그래요. 고생했고요.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